칭찬 한마디를 건네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직장 동료, 오랜 친구, 이웃, 새로 사귄 지인. 그들 중 누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누가 나를 이용하려 드는지, 누가 내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지 알고 싶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속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평소에는 누구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척할 수 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칭찬을 꺼냈을 때 반응만큼은 좀처럼 숨기기 어렵다. 파산 정아은 오래전에 이미 이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유배지에서 홀로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의 본심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라. 그 한마디에 대한 반응 속에 그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칭찬이란 참으로 무효한 것이다.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그것은 단순한 말 이상의 무언가를 건드린다.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닿는다. 하지만 동시에 그 햇살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어떤 것은 활짝 피어나고 어떤 것은 오히려 그늘을 드러내기도 한다. 칭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놀라울 만큼 다양하다. 어떤 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하고 어떤 이는 슬쩍 눈빛이 변하며 무언가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어떤 이는 그 칭찬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어떤 이는 오히려 칭찬한 사람을 깎아내리려 든다. 이 모든 반응이 그 사람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다. 정혜룡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예면당하고 또 뜻밖의 곳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를 칭송하던 자들이 그가 유배지로 떠나는 순간 등을 돌렸고 반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처지에서도 그의 학문을 진심으로 아끼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을 보였다. 화려한 말이 아닌 작은 행동 하나에서 사람의 진심을 읽는 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칭찬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사람의 대미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다. 칭찬은 사람의 본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극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가우할 수도 있다. 칭찬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그저 좋은 말 한마디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칭찬은 대개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말로 가장 본능에 가깝다. 연기할 틈도 꾸밀 여유도 없이 튀어나오는 그 첫 반응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다. 평소에 아무리 겸손한 척, 여유 있는 척 행동하는 사람도 예상치 못한 칭찬 앞에서는 본심이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정아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가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고. 그런데 이익이라는 것이 꼭 돈이나 권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칭찬도 일종의 이익이다. 사회적 인정, 자존감의 충족,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인. 이 모든 것이 칭찬 한마디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 칭찬 앞에서의 반응은 곧 이익 앞에서의 반응이기도 하다. 작은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더 큰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가 보인다. 이것이 칭찬이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칭찬을 받았을 때 반응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눈빛이 흔들리며 그래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라고 되묻는다.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며 마치 그 칭찬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은 직후부터 슬그머니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 네 가지 반응 중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내면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칭찬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지나치게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이 반갑고 기쁘지만 그렇다고 그 칭찬이 자신의 전부를 규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떨어져도 잠시 물결이 있는 것처럼 기쁨을 느끼되 곧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온다. 반면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칭찬 한마디에 크게 흔들린다. 평소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의 칭찬이 마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칭찬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칭찬을 받아도 예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그 칭찬의 의도까지 읽는다. 이 칭찬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인지를 직감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적절히 반응한다. 진심 어린 칭찬에는 따뜻하게 감사를 표하고 의도가 의심스러운 칭찬에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되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 관계가 투명하고 깔끔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지능이 낮은 사람은 칭찬의 의도를 잃지 못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 그저 칭찬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에만 반응할 뿐 그 칭찬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혜룡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관찰을 꼽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고.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반응은 꾸미기 어렵다고. 칭찬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 꾸미기 어려운 반응 중 하나다. 그러니 누군가의 진면목이 궁금하다면 거창한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 그냥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칭찬을 통해 상대가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마음의 문이 진정으로 열려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다. 칭찬 한마디로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냐고 의아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그 순간 잠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그 칭찬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일을 정말 잘하더라고 칭찬했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 일을 더 많이 부탁해오는 경우가 있다. 칭찬을 감사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칭찬을 일종의 허가증으로 해석한 것이다. 저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잘한다고 했으니 이제 더 많이 시켜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가까이 오고 필요가 없어지면 멀어진다. 칭찬도 그 과정의 도구일 뿐이다. 반면 마음의 문이 진정으로 열려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다시 돌려주려 한다.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라든가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기쁩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칭찬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풍요로워진다.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공자는 말했다. 말이 아름다운 자를 경계하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보다 행동과 반응을 보라고. 칭찬을 받은 후의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말이다. 칭찬을 들었을 때 기분 좋게 웃다가도 그 다음 행동이 칭찬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 이익만을 향한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칭찬은 그저 공기 중에 흩어진 소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당신의 진심이 닿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당신만 지치게 된다. 칭찬을 발판 삼아 더 큰 요구를 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경으로 본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소모품 이야기와 연결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경우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높아진 가치를 근거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머니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는 논리다. 칭찬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뽑아내기 위한 명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관계 전반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무대의 배경이다. 주인공은 언제나 자신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해 존재한다. 칭찬도 그 맥락에서 해석된다. 당신이 그를 칭찬했다는 것은 그가 주인공임을 인정했다는 뜻이 되고 그 인정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소진시킨다. 처음에는 그의 열정과 자신감에 매료되어 가까이 다가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정혜롱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자는 결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결국 자신도 그 방식에 물들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고 떠나게 된다고. 그러니 칭찬을 건넸을 때 상대가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공허함은 대개 이런 패턴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칭찬을 건넨 후 상대의 요구가 늘어나는지를 관찰해보라. 칭찬과 후에 그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라. 칭찬을 받은 후 그가 당신에게 더 따뜻해지는지 아니면 더 당연한 듯 행동하는지를 느껴보라. 그 차이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다.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은 후에도 관계의 균형이 유지된다. 하지만 당신을 배경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은 후 그 균형이 더욱 기울어진다. 이번에는 칭찬의 탈을 쓴 시기와 질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조금 더 미묘하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있는 말들이 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칭찬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과의 비교 그리고 그 비교에서 오는 불편함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당신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취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열등감을 처리하고 싶은 것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상대가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동시에 그 성취를 작게 만드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다. 그거 잘하셨네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아요라든가 대단하긴 한데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식이다. 이런 말들은 칭찬이 아니다. 칭찬의 형식을 빌린 뻔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공이 불편하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포장지로 그 불편함을 감추면서 동시에 당신의 성취의 흠집을 내려한다. 정하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미 꿰뚫고 있었다. 그는 시기와 질투야말로 인간 관계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독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독은 대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칭찬이나 조언 혹은 걱정하는 척하는 말 뒤에 숨어서 서서히 상대를 갉아먹는다고. 그러니 누군가의 칭찬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끝난 후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살펴보라. 기분이 좋고 따뜻한가 아니면 뭔가 찜찜하고 마음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가. 그 감정이 당신에게 그 칭찬의 진짜 의도를 알려주고 있다. 이런 시기와 질투가 담긴 칭찬을 반복적으로 건네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잘 모른다. 그저 가끔 기분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만 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언가를 해냈을 때 기쁨이 온전하지 않고 항상 어딘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은 그 사람의 칭찬 속에 담긴 열등감과 시기가 당신에게 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가까이 두면 당신의 빛이 서서히 흐려진다. 공자는 말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고립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덕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의 덕도 흐려진다고. 칭찬에 탈을 쓴 시기와 질투를 건네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모른다.
당신이 잘되면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은근히 발목을 잡는다. 그 발목 잡음이 칭찬이라는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다. 하지만 반복되는 그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 관계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된다.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넘어가 보자. 과도한 칭찬은 자기 확장의 함정을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칭찬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그 칭찬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지나치게 과장될 때 문제가 생긴다.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대단하고 훨씬 특별하다는 착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착각이 깊어지면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어려워진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충언을 저 사람이 나를 질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주변의 모든 피드백을 자신에 대한 칭찬 혹은 질투로만 분류하게 되고 진짜 조언과 경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 과도한 칭찬이 만들어낸 자기 확장의 함정이다. 마치 공기를 너무 많이 넣은 풍선처럼 겉으로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작은 자극에도 터져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명약용은이 점을 특히 경계했다. 그는 칭찬이 많은 환경에 오래 있으면 자신을 잃기 쉽다고 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했고 그 칭송 속에서 자칫 자신의 본 모습을 잃을 뻔했다고 고백했다. 유배지에서의 고독한 시간이 오히려 그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보내 주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곳에서 오직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칭찬이 없는 환경이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칭찬은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 칭찬에 지나치기에 의존하거나 칭찬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위험하다. 그 상태에서는 칭찬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조종당한다. 당신의 자존감이 타인의 칭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칭찬을 무기로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 칭찬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칭찬이 사실인가? 이 칭찬이 나의 진짜 모습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가 해주고 있는 것인가? 맹자는 말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올바르다면 천명이 대적해도 두렵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올바르지 않다면 비록 상대가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두렵다고. 이 말은 칭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신에 대한 내면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을 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은 칭찬 한마디에 크게 들뜨고 비판 한마디에 크게 무너진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내면에 확고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칭찬의 일이 일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감사히 받아들이되 그 칭찬이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칭찬을 받지 못해도 자신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가 그 알을 흔들지 못한다. 이런 내면의 기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시간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형성된다. 명야용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스스로를 갈고 닦은 것도 바로 이 내면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다. 주변에 칭찬도 없고 권력도 없고 화려함도 없는 그 촉박한 환경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그것이 바로 칭찬의 일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가진 힘이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은 칭찬을 받으면 잠시 기뻐하지만 곧 그 칭찬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연료로 삼는다. 감사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진심에서 나온다. 칭찬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임을 알지만 동시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칭찬에 자만하지 않는다. 또한 칭찬을 받지 못해도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방향을 찾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당신도 성장하게 된다. 그들의 태도가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그 공을 상대에게 돌려준다. 이것이 진정한 품격의 모습이다. 누군가 당신이 정말 잘하셨네요 라고 말했을 때 품격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사실이 일은 당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고 답한다. 혹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덕분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성취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아는 데서 온다. 내가 잘된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 준 사람들, 나를 믿어준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의 힘이 모인 결과임을 진심으로 아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 정신이다.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연결에 감사하는 마음. 정화경은 이것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았다. 혼자 잘난 사람은 없다. 모든 성취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칭찬을 받았을 때 그 공을 나누는 것은 겸손함을 넘어서 진실에 가까운 행동이다. 반면 칭찬을 받으면 당연하다는 뜻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더 많은 칭찬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취가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여는 보이지 않거나 보여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점점 지치게 된다.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함이 없고 아무리 기여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 그 사람의 칭찬받는 방식이 이미 그의 관계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칭찬을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은 이익도 혼자 독차지하려 한다. 칭찬을 나누는 사람은 이익도 나눈다. 그러니 누군가와 오래 함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타인의 칭찬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를 받는다. 잘했다, 못했다, 대단하다, 별로다. 이 평가들이 쏟아지는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머니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에너지가 있어서 타인의 평가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에너지가 줄어들고 타인의 한마디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 정약용은 그 답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보여주었다. 유배지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칭찬을 잃었다. 권력자들의 인정도 없었고 화려한 자리도 없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표면적으로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학문을 탐구했고 백성을 위한 생각을 글로 남겼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 일들은 계속되었다. 그것이 그의 중심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것들이 명확해지면 타인의 칭찬이 그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칭찬이 오면 감사히 받고 비판이 오면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길을 간다. 이것이 중심을 지키는 삶이다. 맹자는 말했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여 후에야 남도 그를 업신여라고. 이 말은 반대로도 성립한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도 그를 존중한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칭찬이 없어도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를 존중하게 만든다. 칭찬을 구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칭찬이 따라오는 상태. 이것이 내면의 중심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결과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평가 속에서 자란다. 부모의 칭찬과 꾸준,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기준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의 평가 없이는 자신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칭찬을 받아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비판을 받아야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소리보다 외부에서 오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칭찬과 비판을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칭찬을 많이 받았던 시절도 지나갔고 비판을 많이 받았던 시절도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삶이다. 그 삶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온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된다. 정약용은 말년의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가장 큰 후회는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이 신경 썼던 시간들이라고 했다. 그 시간들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 많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물론 그는 엄청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고 수많은 저작을 남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쉬움은 남아 있었다. 타인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자신도 평생 씨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타인의 칭찬과 비판을 전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자신의 전부를 정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칭찬은 그 사람이 그 순간 나를 그렇게 보았다는 정보다. 비판도 그 사람이 그 순간 나를 그렇게 보았다는 정보다. 그 정보가 유용하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흘려보낸다. 그 판단은 타인이 아닌 자신이 한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기준이 있으면 타인의 평가를 그 기준에 비추어 볼 수 있다. 그 평가가 나의 기준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저 그 사람의 의견으로 남겨둔다. 이 기준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싶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 이런 소박하지만 진실한 기준들이 모여 내면의 중심을 만든다. 세 번째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무엇이 기뻤고 무엇이 불편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들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소리가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소리가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칭찬은 사람을 보는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의 내면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도 볼 수 있다. 누군가의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자존감과 인격이 보인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인다.
이 두 가지 관찰을 잘 활용하면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고 동시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정아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무언가를 주어보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라. 그 받는 방식이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준다고. 칭찬도 하나의 선물이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보인다. 그리고 그 관찰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잘못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보자. 칭찬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자극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다. 칭찬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능을 보여준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칭찬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칭찬의 의도까지 읽는다. 칭찬을 통해 상대가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칭찬 후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보여준다. 칭찬을 발판 삼아 더 큰 요구를 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경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소진시킨다. 칭찬에 탈을 쓴 시기와 질투는 상대의 열등감에서 나온다. 이런 칭찬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자신감이 서서히 줄어든다. 과도한 칭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칭찬에 의존하게 되면 조종당하기 쉬워진다. 내면에 확고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칭찬의 일이 일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그 공을 상대에게 돌린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자 인격의 표현이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건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지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 지금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당신이 칭찬을 건넸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떠올려 보라. 환하게 웃으며 감사해하고 그 따뜻함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준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면 칭찬을 받은 후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오히려 당신의 성취를 슬쩍 깎아내리려 했던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어떤가? 누군가 칭찬을 건넸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공을 나누었는가? 아니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는가? 칭찬에 지나치게 들떠서 자신을 잃었던 적은 없는가? 아니면 칭찬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적은 없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신호다.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라. 그 안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정혜롱은 말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그 배움은 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온다고. 칭찬 하나를 건네고 그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다. 그 배움이 쌓이면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면 관계가 더 풍요로워진다. 소수의 진정한 인연과 더 깊이 연결되고 피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피로에서 벗어나게 된다. 살면서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지쳤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 그 상처의 많은 부분이 사람을 잘못 읽어서 생긴 것이었을 것이다. 진심이 아닌 사람을 진심이라고 믿었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의 아픔은 참으로 쓰랄리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운다. 그리고 그 눈이 깊어질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줄어든다. 칭찬이라는 작은 도구를 통해 사람의 본심을 읽는 법을 익히는 것도 그 눈을 키우는 과정의 일부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계는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보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그 소수를 찾는데 칭찬이라는 도구가 도움이 된다.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 그 반응을 관찰하라. 그 반응 속에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인지가 보인다. 그리고 동시에 콧방귀 자신도 칭찬을 받을 때 품격 있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라.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공을 나누고 칭찬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키워가라. 그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자유가 바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이 진리를 살았다. 칭찬이 완전히 사라진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 두 극단을 모두 경험하면서 그는 깨달았다. 칭찬은 오고 가는 것이지만 자신의 내면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다고. 그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것이 어떤 칭찬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고. 이제 당신도 그 길을 걸어가라. 칭찬을 도구로 삼아 사람을 읽고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 과정에서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삶,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과의 깊은 연결. 이것들이 모여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고 충만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칭찬이 그것을 증명해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 당신이 겪어온 경험들, 당신이 사랑해 온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 칭찬은 그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칭찬에 목마르지 말라. 대신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향해 걸어가라.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 당신의 인생 후반부가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 위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아름답고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